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1일 시장에 나온 팩트 체크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또 하신 일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들 좀 정리해 드린 거 가지고 설날 동안에 가족분들하고 뭐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좀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일단 금리를 올렸잖아요. 우리가 한국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습니다. 1월 13일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 끝나고 한 일주일 있으면 금리 올릴 겁니다. 0.25에서 한 0.5, 아마 0.25 올릴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올리면 이제 미국이 우리랑 1.25%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금리가 또 벌어져서 우리가 또 한 달 반 뒤에 또 회의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또 아마 0.25 올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에 이제 구로다 쇼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다 이제 총리죠. 거기 총재죠. 이제 중앙은행에.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41년 만에 물가가 갑자기 일본이 4%까지 뛰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자금이 저렴하니까 빌려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빌려가지고 이제 해외에다 자산 투자를 하는 거죠. 해외에서 금리가 더 높거나 이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돈들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돈이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그냥 있으면 해외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갚을 때 돈이 더 갚아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자금들이 다시 회수되는 경향이 벌어지면 역으로 말하면 그 얘기는 다른 나라들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구로다 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다보스 포럼이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참석했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유럽이 다 같이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좀 공고히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리가르도 총재라고 왜 그 여자분 있잖아요. IMF 총재 하시다가 지금 유럽은행 총재 하시는 분, 이분이 뭐 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럽이 또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뭐 캐나다도 4.5 같고, 그러니까 해외 우리보다 하여간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통계는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은 확대가 됐습니다. 전세 매매 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시장 보수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KB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은행 통계인데, 이 통계가 여기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데 여기는 하락폭이 더 심화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건지 부동산론이 정부의 입김이 있어가지고 이게 통계를 좀 줄인 건지, 규제 완화도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더 타격이 크잖아요. 뭐 그걸 접어두고 여하튼 흐름은 계속 하락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볼까요? 보시면 12월 이제 설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12월 말 전체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759개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더 하면 일주라 그러면은 한 100개, 한 85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000개가 또 못 되는 거죠. 1월이 이제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규제 하나를 이렇게 폭탄을 퍼붓는데도, 물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흘 정도 됐을 때, 12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발표한 지 열흘 정도 됐을 때는 8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개가 정도 한 일주일 사이에 계약이 붙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200개가 붙으면은, 500개 된다고 치고, 그러면 다음 달에 아마 1000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이 추세로 계속 가면. 그러나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고 약간의 심리가 주저앉게 되면 다시 제자리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땐 1000대에서 2000 사이 거기서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랬다가 그게 힘을 계속 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만약에 2000대도 못 나오면은 이 규제 완화 효과는 아예 없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정부가 또 던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상황 볼까요? 여러분들 매주 보시는 하락폭 다 줄였습니다. 반대로 KB 통계는 늘렸다고, 하락폭이 이제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리고, 전세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전세가 볼까요 여러분?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죠. 전국이 전세가가 평균으로 하면 더 늘었습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0.84로 그죠? 0.84 늘었잖아요. 늘었고 수도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하락폭이 워낙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줄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리어 하락폭이 이런 전세가가 지금 힘을 못 쓰죠 여러분. 서울도 전세 가격이 확대. 부동산 통계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6대강시 볼까요 여러분? 6대강시 다 줄였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보이시죠? 부산입니다. 0.58 마이너스. 부산이 하락폭이 20%가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다른 데하고 좀 틀린다 상황이. 만약 부산은 전세 가격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이런 규제나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더 커진다는 건 역으로 더 심각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볼까요? 전세 가격. 나머지 세 군데는, 세 개 광역시는 전세 가격이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아까 수도권 보셨듯이 인천발입니다. 이게 인천, 부산, 대전. 대전은 보세요. 규제 하나 틈 따라서 가는 것 같다가 힘 못 쓰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째 그죠? 그럼 여기는 조금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겠죠 여러분. 시장을. 자 일기신도시 보겠습니다. 일기신도시 특이한 게, 자 성남, 분당, 안양, 동안, 부천 중동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있고요. 보시면 고양신도시하고 3번 신도시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건 전세가도 같이 봐야겠죠 여러분. 수원 영통구는 입주 물량이 많다 그랬고요. 보십시오. 성남 분당구 전세 가격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분당도 잠시 지금 올라갔지만 제가 볼 땐 또 하방 압력이 더 쓸 것 같고, 3번 신도시 수원 영통 크죠. 고양 일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참조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은 아까 매매가 그림과 이 전세가 그림의 변동률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울시 아파트인데요. 서울시 아파트는 쭉 보시면 여기만 좀 특이하죠. 강동구가 조금 더 내려왔고 강남구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도리어 매매 가격이. 나머지는 하락폭, 특히 서초구는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용산도 줄였습니다. 하락폭을 조금 줄였죠. 0.48, 0.37로. 자, 그럼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규제 하나 대책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0.37에서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냥 하락폭 줄이는데 그쳤으니까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승 반전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볼까요? 자, 좀 그림이 묘한 걸 느끼시죠, 여러분? 보시는. 자, 여기 보시면 서초 하락폭이 완전히 확대됐죠, 여러분? 강남 확대됐죠? 한 2, 3주 전에 제가 슈퍼 역전세는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지금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강동까지, 강동 좀 줄였네요. 줄였고. 여기 보시면 용산도 폭을 줄이긴 했는데 워낙 폭이 큰데 많이 못 줄였죠. 그리고 양천도 폭이 거의 뭐 줄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서초하고 강남이 이렇게 하락폭을 더 키웠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포 보이시죠? 빨갛게 두 개. 요거 좀 신경 쓰셔서 시장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부동산 서울 하락거래 주요 거래인데요. 보시면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하나하나 보시고 최고가 대비 최근에 거래된 겁니다. 2020년 10월인데 2023년 1월 16일 6억 1천 하락 36%, 46%, 35%, 34%, 49%. 어마어마하죠. 서대문에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직거래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직거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5%, 뭐 엄청 뭐 30%대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다 계약 날짜가 다 언제냐면 1월 16일, 17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와중에 비슷한 데인데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뭐 그 집이 뭐 리모델링 했거나 향이 좋거나 꼭 이사 가야 되는 분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라면 이거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벌려면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아시잖아요. 인력이 애기 이름도 아니고
이런 거는 충분히 기다리고 시장에 가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투자하시거나 이런 투기하나 이런 분들은 선제적으로 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흐름은 이렇습니다. 서초고는 10에서 30%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1%, 21%쭉 10%. 이건 나중에 이제 정지하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포동인데요. 개포동 강남구죠. 여기는 강남구인데, 강남구에 11개인가 이렇게 거래된 데서 다 뽑아봤어요. 뽑았더니, 제가 이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를 여기 써놨잖아요. 그 이유는 최고가가 22억 2,500만원. 재작년 가을이요. 10월 달에. 그리고서 작년, 이거 재작년인데 잘못 썼네. 2021년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19억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1월 5일 날 15억 8천원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 19억짜리가 10억 8천원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14일이잖아요. 여기 14일. 14일 날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5% 해가지고 거래된 계약이 16억 6천. 그러면 예전에 22억에 비하면 한 8억 정도 빠진 거죠. 7억 8천 정도. 하락폭 큽니다. 잠시 이게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기저효과. 요번에 규제 완화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조금 뭐 더 주고 사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위치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13층이에요. 면적도 똑같고. 그렇다면 동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이. 뭐 여하튼 근데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또 거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한두 달은 약간 상승의 어떤 느낌을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또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매수자들이 안 붙게 되면 다시 꺾이겠죠. 시장은.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현장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락폭이 마이너스 22, 18, 9,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0, 뭐 다 이렇죠. 27.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 대리마크로빌이 27억 5천엔 25억인데 2억 5천, 이거 빠졌고, 올라간 거 볼까요? 올라간 거 2억 3천짜리 하나. 요거 좀 올라갔네. 이거 어디죠? 한양 1차. 요거 올라갔습니다. 11%. 요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재건축 호재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하락한 거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KB 통계인데요. KB 통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정리되어 있는데,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은 선이 꺾여서 내려왔죠, 여러분.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5개 광역시는 고개를 좀 올리고 있고, 많이 하락하다가, 이때 규제 완화 시기요. 이때가 어마어마해. 11월, 12월, 12월, 1월이니까 요 세 군데가 규제 완화 때 반등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 시장이. 애를 쓰는데 결론은 못 올렸죠. 여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고, 5대 광역시는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같은 데는 이제 꺾였고, 시장이 지나 대전도 꺾이기 시작했고, 아마 서울이 힘을 못 쓰면 여기도 심리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지역들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협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명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한두 군데 가시면 안 되고, 알던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서너 군데, 5군데 막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값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자, 이 확대 보면 있습니다. 여기 공인중개사 분들을 대상으로 호가 조사를 하잖아요. 또 이것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원과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 매매가 확대가 됐습니다. 하락폭이. 도리어. 좀 아이러니하죠? 전세는 거의 똑같고, 변동률은, 경기도도 하락폭은 줄였고, 전세는 또 늘었고,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 깊게 생각하실 거 없이 아직은 시장에 반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B 통계는 도리어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규제 완화를 던졌는데도 하락폭이 커졌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세 가격 아까 보여드렸고, 여기만 고개 들었고, 이제 매수 지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쉽게 물어봐서, 이게 100이면 찾는 사람 10명, 사는 사람 1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이에요. 20. 서울이. 경기도 16, 인천 12. 그러면 5개 물건이 있으면 하나 보러 올까 말까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 사러 가는 사람은 한 군데만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내놓는 분들도 한 군데만 내놓지는 않지만, 물건 개수에 있어서는
또 한 군데만 취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 다 접고 물건은 5개 있는데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이 있다라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 많고 그럼 흐름은 정해졌다고 보고 이렇게 주간 추이의 개념에서 5대 강행시가 심각합니다. 지금 뭐 매매 효과가 좀 받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협력이 있다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보십시오. 매수 의지가 서울의 반토막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죠? 원래 지방이 지역적이고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5대 강행시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좀 여러 군데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부산시장, 청주시장 제가 좀 좁혀봤는데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 너무 조그맣게 올려가지고 얘기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총 거래량이 부산에 389건인데 207건이 하락이고 98건이 상승이에요. 비율을 따지면 67대 32, 70대 32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 평균을 뽑아보니까 제가 4억대예요. 하락 거래는. 그리고 상승한 거는 다 평균 내보니까 3억대인데 이 와중에 2억 이하가 31개, 57개가 3억 이하예요. 합쳐가지고. 그러면 확실히 하락이 강하다. 부산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도 보시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부산에 비하면 좀 적죠. 하락이 48개, 27개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84제곱미터형이라고 써놨잖아요. 84제곱미터형만 따져보니까 17건, 3건이에요. 그러면 청주도 이제 꺾여간다. 다만 구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입주 물량의 어떤 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흐름에서 보시면 이렇게 청주시 4구 다 모두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런 표들이 떠요. 이게 리치고 그림인데요. 리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흥덕구 입주 물량 증가 여파, 청원구는 전세가율이 아직 80%대예요.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청주는 전세가가 서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소득 대비해서 전세가에 대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이 서울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견조하게 좀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흐름 자체는 결론은 그쪽은 그쪽 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하락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앞으로 전국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겠죠. 청도 요새 많이 지어가지고 차후에 지금 입주할 게 많잖아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부산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앱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요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부산에 강남이라는 요 세 구하고 이게 평당 단가예요, 아파트. 보시면 1년 전에 대비해서 이 지역들이 1등부터 이제 8등까지인데 다 마이너스 10% 지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상반기까지는 상승이었잖아요. 상반기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2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그래서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제가 많아서 이제 많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시장을 예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3구의 총 매물입니다. 1월 20일 날짜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변화 없습니다. 다 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총 매물에서는 다 늘었습니다. 더 늘겠죠.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강남 3구 아파트 순매물입니다. 순매물. 아파트 매매 물량만 보셔도 4,000개에서 4,089 변동이 없죠. 조금 늘었습니다. 다 늘었습니다. 조금씩. 줄은 데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3번의 4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집값이 저렴하다라면 대책 안 던져도 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시장은. 물론 투자하고 투기하고 가수요 실수가 막 섞여가지고 심리까지 발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금리일 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진짜 아나바다 운동이 펼쳐지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요새도 난방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제가 거기다가 뭐 또 세금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탁주 막걸리 같은 거 세금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그 담배세를 올리더니 서민만 자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인세는 감세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금 막걸리 한 병 뭐 2,000원, 3,000원 하는 거 한 병 먹고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는 조금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여하튼 그래도 올 한 해는 또 시작됐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해 때 만나시면 민족 명절인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안아주시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나 딸이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아버지 어머님도 애기들이든 뭐든 이렇게 꾹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정말 사랑한다 뭐 아들아 딸아 하면 서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또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동영상 때 뵙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제가 내일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